지금 스포츠 모드로 풀악셀을 한번 해봤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DS7 크로스백의 실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DS7 크로스백은 지금 이 모델은 리볼리 모델이라고 제일 상위 등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시트 역시도 가죽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이제 하위 라인업은 명칭이 퍼포먼스 라인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가 가죽이 아니고 약간 그 블랙 스웨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가미된 그런 느낌의 모델이고요. 이거는 이제 가죽으로 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좀 고급스러운 장비들이 들어간 그런 고급 라인업 모델입니다. 이런데 디테일들이 진짜 이런 무늬하며, 일전에 제가 제 유튜브 첫 데뷔 영상이 바로 이 크로스백 출시 현장 영상이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내외의 디테일이 진짜 약간 일반적인 차는 조금 한 수 위로 뛰어넘은 그런 느낌이 있는 고급스러운 재질과 디자인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리볼리 배지가 붙어 있죠. 리볼리 역시도 고급지게 좀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창문 윈도우 스위치가 보통 여기 뭐 이런데 어디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데 어디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 기어 노브 좌우로. 물론 예전에 유럽 차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기어 노브 중심부에 손이 멀리 가지 않는 곳에 윈도우 스위치들이 있었죠. BMW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그랬는데, 되게 오랜만에 여기에 있는 걸 타보니까 자꾸 손이 일로 가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좀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독창적인 디자인 언어로 뭔가 세련되게 만들어졌는데, 이 기어 노브는 그냥 일반적인 다른 푸조 모델과 함께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시계는 이제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이한 점이 시동 스위치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 시동 스위치가 되게 특이하게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보통의 차들이라면 시동 스위치가 뭐 여기 어디에 있던가 뭐 여기 어디에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차는 여기에 있는 점이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시동 스위치 위로 보시면 BPM 크로노그래프라고 이제 써 있는데, 여기 이제 시계입니다. 시동을 걸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오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끌 때는 끄면 또 이렇게 시계가 징하고 들어가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시계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좀 소음이 좀 나요. 약간 모터 소리가 윙 하고 들리는데, 요거는 조금 이 고급을 지향하는 이 DS의 모델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분은 뭐 여기도 이제 약간 푹신푹신한 소재로 되어 있고, 여기는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고급차이니만큼 그냥 플라스틱으로 마감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뭐 물론 이런 데는 물론 뭐 플라스틱이긴 한데, 그런 걸 제외하면은 꽤 많은 부분은 가죽으로 쌌고, 또 도어 트림 내부도 보시면 소리가 나지 말라고 이렇게 천을 덧대 놨습니다. 다만 여기 안쪽은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여기만 이렇게 좀 부직포 같은 걸로 좀 싸서 소음이 나지 않도록 처리를 한 부분도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은 이제 이 PSA 그룹의 다른 차들과 비교하자면 스티어링은 작지 않아요. 뭐 다른 3008, 5008 이런 거는 스티어링이 굉장히 작아서 무슨 게임기 핸들 같은 느낌인데, 얘는 그냥 일반적인 크기보다 약간 작은 정도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버튼 역시 상당히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상당히 좀 여기 요 검정색 부분은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디테일에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핸들 뒤로는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위치 자체는 사실 쉽게 쓰라고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필요할 때 재미삼아 좀 만져 보라는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정도의 위치에 이렇게 이 패들 스위치가 와 있지는 않고요.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핸들 잡으면 손가락이 긴 분들은 뭐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핸들 잡고 만지면 딱 요 정도 닿는데 뭐 그냥 재미삼아 한 번씩 눌러보는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막 스포츠카처럼 막 이렇게 막 쓸 수 있게 좀 이게 밖으로 막 많이 빠져나와 있고 막 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어 트림 안쪽도 지금 보시면 이 상당히 그 고급스럽게 이렇게 퀼팅 무늬를 해가지고 해놨는데 요 가죽 느낌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올록볼록볼록하게 약간 그 무슨 예전에 무슨 라이터 그런 표면처럼 되게 예쁘게 잘 다듬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보이는 게 요런 공조기 부분도 사실 약간 피라미드 형태로 디자인이 돼 있고 단순히 그냥 플라스틱으로 마감한 게 아니고 요런 데까지도 다 이렇게 크롬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이 차를 만드신 분들이 신경을 되게 많이 썼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근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뭐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은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이게 지금 제 눈높이에 카메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디에도 크루즈 컨트롤 관련 스위치는 보이지 않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숨어 있어서 요게 사실 잘 보이는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조금 그 눈높이에서 보자면은 아무 생각 없으시는 분들은 이게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어서 근데 요거는 요거는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스위치가 있고요. 요 드라이브 모드는 아까 이제 에코, 컴포트, 노말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준비되어 있고 그 외에 밑으로 더 내리면은 이제 그립 컨트롤이 있습니다. 뭐 샌드, 머드, 스노우 이렇게 세 가지 주행 상황에 맞춰서 이제 주행할 수 있는 그립 컨트롤 기능도 있습니다. 보통 이 PSA 그룹의 차들에는 이 그립 컨트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차가 4륜 구동이 아니고 전륜 구동인데도 이런 기능이 있는 거는 이제 PSA 그룹 내에서는 그런 샌드, 머드 이런 도로 주행 상황에 맞는 그런 서스펜션의 움직임을 연구해서 그 값을 여기다 미리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서스펜션의 이제 감도라든가 움직임을 자동으로 얘가 조절해주는 기능인데 꽤나 쓸모가 있습니다. 덮개는 닫아놓으면은 이제 안에 덮개를 열면은 이렇게 안에 이제 12V와 USB 포트가 하나씩 있는데 이 버튼 여는 버튼이 조금 좀 에러예요. 뭔가 고급스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차와 어울리게 다른 건 다 고급스럽게 해놨으면서 요게 조금 되게 엉뚱한데 이렇게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요거는 조금 에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오는 이제 포컬 일렉트라라고 이제 프랑스의 이제 그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죠. 거기에서 이제 제일 좋은 등급인 일렉트라라는 등급의 오디오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스피커는 총 14개가 이제 차 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가 일단 많으니까 자체도 상당히 부드럽고요. 저음과 고음 뭐 다 스무스하게 잘 연결돼서 잘 들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핸들 뒤쪽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 눈과 목의 움직임, 그 차량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적외선 센서가 감지를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졸고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은 뭔가 이제 경고 문구와 함께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졸음운전이랑 여러 가지 좀 사고가 발생하는 걸 미리 방지해주는 시스템인데 카메라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뭔가
그 동그란 눈 같은 게 안에 있어요. 시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뭐 사실 시계 문외한이에요. 시계에 관심도 없고 시계를 잘 차지 않아서 시계를 잘 차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시계는 잘 모르는데, 이제 BRM이라는 브랜드예요. 여기 지금 이제 시침과 분침이 가려서 좀 안 보이는데 이렇게 BRM이라고 써 있죠. 써 있고 크로노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이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되게 스포티한 느낌이 물씬 풍기고요. 실제로도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 시계의 이제 오너분은 굉장한 자동차 매니아라고 하더라고요. 레이싱 매니아? 약간 그런, 그러니까 경주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런 시계 디자인 컨셉이 약간 그런 부분을 좀 닮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다른 손목 시계도 좀 있고 한데, 뭐 가격대가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조금 가격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아직까지 그렇게 널리 알려진 그런 브랜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에 있는 화면은 8인치 화면이 있고요. 여기 계기판은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모든 차의 기능은 이 8인치 화면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제 이거 조작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버튼들을 눌러서 하는 방식입니다. 이 버튼들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눌리는 게 아니고 약간 터치식으로 그냥 돼요. 이렇게 보시면 살짝만 눌러도 동작을 합니다. 실제로 눌리는 건 비상등, 이 비상등 스위치만 실제로 눌리고요. 여기 전원 버튼과 이런 것들만 실제로 눌리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손만 대도 작동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공조기, 오디오, 이제 이게 내비, 이제 실질적으로 이 DS 오토모빌의 이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요건 차량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차량 설정 가면은 이제 뭐 주차, 헤드라이트 편의, 안전 이런 것들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센슈얼 드라이브라서 뭐 그냥 뭐 코스미어, 티타늄 이렇게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그냥 누르면은 앰비언스랑 계기판 색깔이 좀 바뀌는 정도. 요건 이제 전화기 기능인데 블루투스 전화 연결입니다. 그리고 요 버튼이 이제 여기가 오디오 볼륨인데, 눌리는 느낌이, 돌아가는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 검정 부분은 고무로 처리해 놔가지고 미끄러지지도 않고 돌리는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손잡이가 있어야 될 자리에는 선글라스 케이스가 있는데 좀 작아서 큰 선글라스는 넣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선글라스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노라마 루프가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죠. 파노라마 루프는 이 정도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루프가 열리면 상당히 시원해집니다. 안전벨트를 누가 안 맸나를 보여주는 그런 불빛이 나오죠. 이것도 다른 여타의 PSA 그룹의 다른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도 또 이제 여기 요 상단에 요 마감이 요게 조금 아쉬워요. 다른 데는 다 고급차스럽게 마무리 했는데 여기만 좀 직물 같은 요 천으로 되게 싸구려 느낌 나는 천으로 한 거는 조금 되게 의외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데는 다 이제 가죽으로 싸고 막고 소음 안 나게 처리하고 했는데, 왜 하필 여기는 헤드라이닝 쪽은 뭐 다른 스웨이드라든가 어떤 가죽으로 해주지 않고 이렇게 그냥 천으로 냅뒀는지 약간 그 부분 살짝 의아스럽네요. 여기는 이제 콘솔인데 열면 이렇게 좌우로 열린 형태고요. 깊이는 그렇게 뭐 많이 깊다고 하기도 뭐하고 낮다고 하기도 뭐한 그런 정도입니다. 하지만 뭐 필요한 건 다 넣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뒷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뒷자리도 와봤는데요, 뒷자리도 상당히 편안합니다. 무릎 공간도
많이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패널 바닥도 평평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고, 가운데 의자 공간도 넓어서 가운데 누가 앉아도 이렇게 뭔가, 네, 가운데 성인이 앉아도 네, 충분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머리 공간이 약간 없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엉덩이를 살짝 빼고 앉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의 이제 뒷자리에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 등받이 각도가 전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등받이 각도에 움직이는 거는 23도에서 최대 32도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하고요. 뭐 어쨌든 이런 뒷자리 부분까지 전동화 했다는 거는 당연히 고급차로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뒷자리 마감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뒤에도 독립식으로 공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DS라는 고급 브랜드의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안 할 수가 없겠죠. 퍼너너머 루프 덕분에 시야가 상당히 좋고요. 여기 요 스위치 같은 경우는 그냥 터치 방식입니다. 그냥 손만 대면은 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뒷자리에서 이제 저기 트렁크 쪽은 짐이 안 보이게 이렇게 커버로 씌워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뒤에 창문이 상당히 좁아요. 이거는 조금 운전석에서 볼 때는 사실 룸미러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작은 걸 못 느꼈는데, 지금 뒤에 앉아서 보니까 뒷유리가 상당히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뭐 운전할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DS7 크로스백은 후면부가 상당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제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트렁크는 이제 킥 모션 동작을 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보통은 발을 넣었을 때 작동을 하게 되는데, DS7 크로스백 같은 경우는 발을 뺄 때 그 모션을 감지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보통 발을 넣을 때 이렇게 넣었을 때 이게 올라오게 되면은 부딪히거나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넣었다가 뒤로 물러날 때 그 동작을 감지해서 이런 식으로 닫히고 열리고 하기 때문에 뭔가 부상의 위험을 많이 없앴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그 부분도 되게 세심한 배려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대략 뭐 이런 정도. 저건 제 거 아닙니다. 여기 차에 원래 있더라고요. 네, 이런 정도고요. 이렇게 열면은 또 이렇게 안에 이렇게 좀 깊지 않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고급차스럽게 이런 부분도 여기도 금속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닫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킥 모션을 인지하고 트렁크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보통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면 손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는 이 버튼을 누를 수가 없죠. 뭔가 짐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모션을 하고 뒤로 빠지면 닫히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는 그런 차입니다, 이 DS7이. 네, 그리고 전면부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전면부는 사실 가장 눈길을 끄는 게 큰 그릴이죠. 진짜 큰 그릴이 눈길을 끄는데, 요 그릴에 옆에 보시면 여기 크롬으로 큰 이 띠가 있습니다. 이 띠. 요 이름이 이제 DS 윙스라고 하는 건데, 양쪽에 하나씩 있죠. 요 DS 윙스 덕분에 요 헤드라이트와 그릴이 되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보여지죠. 아니, 이게 없었으면은 좀 뭔가 어색해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여기 있음으로써 뭔가 시선을 이렇게 집중시켜주고, 그 집중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제 이 DS 엠블럼으로 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로고도 상당히 예쁘고요. 여기에 이제 카메라가 있고, 여기에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두 개의 센서가 있고요. 여기 이제 이 반짝거리는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여기 주간주행등이 상당히 특이하게, 요즘에 이런 SUV들이 주간주행등이 상당히 특이하게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는 형태를 많이 취해요. 측면부 디자인 역시도 뭔가 되게
보시면 되게 고급스러워요. 라인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한 마리에 이게 흰색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생각인데 그냥 한 마리에 그냥 백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디 하나 과한 느낌도 없고 굉장히 부드럽게 이 뒤에까지 흘러가는, 사실 이 앞에 라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뒤로 흘러가면서 모이는 이 부분이 진짜 아름답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사진을 일단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이 아름다움을 좀 부각하는 그런 사진들을 찍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차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사이즈에 폭이 이제 거의 1m 90이 넘어가는 넓은 스타일들 자랑하다 보니까 되게 다부져 보이죠. 높이도 낮고 넓고 이러니까 느낌 자체가 상당히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 235 5의 R18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블랙으로 조금 색다름을 강조하고 있고요. 손잡이도 윗부분은 크롬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진짜 이 차를 빛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부분에 있는 크롬 디테일들. 손잡이 역시도 윗부분은 크롬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약간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루프 캐리어도 이제 약간 크롬 같은 식으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 지붕 라인을 따라서 굵은 크롬으로, 요즘의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루프가 좀 떠 보이는 형태로 검정색으로 뭔가 들어가는 그런 것도 할 법했는데 그런 거를 전혀 하지 않고 본인들만의 DS만의 아름다움을 이 바디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남들을 따라가지 않겠다, 약간 그런 프랑스 차의 그런 도도한 매력이 있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연비는 복합이 12.8이고요 도심은 11.7, 그리고 고속도로는 14.4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비 자체는 굉장히 준수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뭐 엄청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하지만 이 크기와 뭐 엔진 배기량을 봤을 때 그냥 되게 괜찮은 출력과 연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내 주행할 때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시야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요거를 좀 중요시하게 보는 편인데, 이게 좀 두꺼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시야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가리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굉장히 잘 보이고, 룸미러도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시트로엔답게 이 방지턱을 넘어갈 때 그 출렁거리면서 넘어가는 솜씨가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DS7에는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이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차량에는 총 4개의 높이를 측량하는 센서가 있고요, 3개의 가속도계가 있는데, 이것과 핸들, 악셀, 그리고 조향 각도, 이 모든 정보를 순식간으로 판단해서 ECU가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ECU가 순간적으로 제어를 해서 이 서스펜션의 이 감소력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바꿔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능은 사실 제가 느낄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작동을 되는지 보여지는 것도 없고, 그냥 승차감이 조금 좋아지는 부분은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뭔가 뭐가 몸으로 와닿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이 차에도 이제 아이들링 스탑앤고가 당연히 달려 있습니다. 이게 다른 브랜드와 좀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차가 완전히 멈춘 후에 시동이 꺼지는 게 아니고, 멈추기 직전에 조금 앞서서 먼저 시동이 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지하게 되는 약간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요게 얼핏 약간 하이브리드라는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스무스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좀 이질감도 거의 없고요. 물론 이제 출발할 때는 당연히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거나 악셀을 밟았을 때 이제 엔진이 깨어나면서 차가 굴러가기 시작할 무렵에는 당연히 이제 디젤이니만큼 그 진동은 발생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어차피 엔진 특성상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부분이니까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의 최대 토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rpm 부근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시내 주행하면은 대부분의 변속이 2000rpm 직전에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플러스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대부분 그냥 뭐 한 1900rpm 뭐 그 정도에서 이제 엔진이, 그러니까 변속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스트레스 없는 주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변속기는 이제 8단 변속기인데 요게 또 상당히 부드럽게 변속을 해요. 변속 충격도 거의 없고 되게 스무스한 변속을 보여줍니다. 코너링 자체도 상당히 좋아요. 당연히 뭐 PSA 프랑스 그룹 그 차들답게 핸들링도 지금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컴포트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약간의 롤은 좀 있지만 나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아요. 뭐 고속도로에 올려가지고 한번 스포츠 모드로 달려볼 건데, 벌써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은 핸들의 이 유격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느낌이. 뭐 스포츠카에 탔을 때 그런 느낌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해지고요. 악셀링 자체도 많이 예민해집니다. 조금만 밟아도 바로 그냥 RPM이 치솟고, 시내 주행할 때는 좀 별로 불필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코너에서 이 프랑스 차의 이 서스펜션, 하체 세팅 감각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스포츠 모드일 때는 모르겠어요. 차가 굉장히 착 가라앉아서 가는 느낌이네요. 컴포트 모드일 때는 좀 붕 떠서 가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거는 거의 착 가라앉아서 가는 그런 느낌이 완전히 들 정도로 성격이 완전 달라집니다, 차가. 그렇다고 또 막 엄청 하드한 건 아니에요. 하드하다에 다을랑말랑한 그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그 특유의 그 약간 그 텐션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딱 좋은데요, 이런 느낌? 좋다. 진짜 요 느낌이 진짜 좋네요. 이게 엔진 성능이 좀만 더 높은 그런 차량이었다면은 진짜 대박이었겠는데요, 이거. 스포츠카의 느낌과 그 SUV의 편안한 모두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가솔린에 좀 출력이 좋은 엔진이 달려 있었다면. 이렇게 지금 고속 주행을 좀 해보면 지금 대략 100km 정도로 규정속도에 맞춰서 달리고 있는데, 풍절음도 없고 하체의 소음도 상당히 잘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은 굉장히 정숙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이렇게 속도가 이 정도 나면 사실 디젤인지 모를 정도로 조용해져요. 좀 저속일 때는 좀 어쩔 수 없는데, 고속 가면 사실 이제 뭐 휘발유 모델들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수성을 보여줍니다. 이 DS 차량은 속도 표지판 있죠. 도로에 있는 거 뭐 최저속도, 최고속도 이렇게 있는 계기판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화면에 띄워줘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내가 이 도로가 몇 킬로인지 미처 표지판을 못 봤다고 해도 여기 계기판에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풀악셀을 한번 해봤는데 뭐 그냥 그렇습니다. 어차피 2.0 디젤 엔진의 한계는 뭐 당연한 거고요. 얘가 또 뭐 그렇다고 엄청 고성능의 그 디젤 엔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그 정도의 스펙상에 있는 출력 정도, 그 느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네, 지금 목적지에 얼추 다 와가는데 현재까지 연비는 12.8로 이제 아까보다는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뭐 이 정도 연비면은 실제로 표기된 연비랑 크게 차이가 없는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연비 운전을 한다면 더 연비는 좋아질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 DS7 크로스백에는 나이트 비전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야간에만 활성화되는 기능이고요. 지금은 이제
해가 진 이후 시간이니까 아마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네, 보이죠? 나이트 비전. 저걸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전방 100m 앞쪽에 거리 뷰를 이렇게 나이트 비전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나 동물 같은 게 나오면은 저기에 네모 체크박스로 이제 표시를 띄워주는 거죠. 그 여타의 다른 나이트 비전 기능과 마찬가지로 안전을 도모해주기 위한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계기판 전체 면적을 거의 다 차지하는 정도로의 크기로 이 나이트 비전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잘 보입니다. 굳이 보지 않으려고 해도 잘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차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헤드룸이 좀 여유가 거의 없죠. 이 서스펜션이 좀 말랑말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컴포트 모드로 놨을 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도로에 좀 바운싱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면은 어김없이 머리가 천정에 꿍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불만입니다. 차라리 좀 시트가 좀 더 낮게 내려갈 수 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차가 이제 바운싱 했을 때 점프할 때 여기다 좀 박치기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데, 그거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린 차는 시트로엔 DS7 크로스백. 오늘 제가 보여드린 차는 DS7 크로스백 차량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그 컴포트 모드와 이 스포츠 모드 요 사이가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 지어질 정도로 성격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연비, 실용성, 편안함, 이 모든 거를 다 만족시키는, 그리고 이 DS라는 고급 브랜드의 이 고급스러운 느낌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차량을 지원해주신 함블모터스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저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차로 한번 리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